피디님, 지금 왼쪽에 있는 초밥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초밥 어떤 게 더 비싸고 좀 맛있어 보이세요? 오른쪽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땡! 왼쪽이 사실 더 원가도 비싸고 어떻게 보면 맛은 잘 모르겠지만 더 고급 초밥입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거는 참다랑어 초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눈다랑어 초밥이에요. 근데 색감 때문에 오른쪽이 훨씬 더 맛있어 보이죠? 맞아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사실 사람들이 그냥 육안으로 보고 또 실제로 먹었을 때 눈다랑어를 더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한 초밥을 파시던 사장님께서 본인은 굳이 참다랑어를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나는 이렇게 좋은 초밥을 만다 라는 걸 좀 어필하기 위해서 계속 고집을 하셨던 거죠. 이게 원가가 한 2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실제로 이제 참다랑어 초밥이 훨씬 더 좀 비싼 편이고 결국은 본인의 굳은 의지를 접으시고 눈다랑어 초밥을 훨씬 더 많이 팔게 되는 그런 전환을 하시게 됩니다. 이 얘기를 오늘 왜 말씀드렸냐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장님들이 의외로 식당을 하실 때 본인이 가진 어떤 고집과 취향, 흔히 말해서 개취라고 하죠. 그 개취로 장사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의 좀 사례를 들어드리자면 요즘에 디카페인 원두 없는 카페 혹시 가보셨나요? 가봤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매장들은 왜 디카페인 원두를 쓰지 않을까요? 그런 곳은 콜드브루를 거의 많이 써요. 근데 디카페인 원두만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콜드브루는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카페 사장님은 디카페인 원두가 없어도 디카페인 콜드브루로 그게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닌데. 사실 이디야도 디카페인 원두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디야에서 디카페인 커피를 안 마십니다. 물론 매장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가는 매장에는 디카페인 원두가 없어요. 물론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디카페인 원두를 하려면 또 그라인더도 새로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원하는 취향을 내가 잘 파악하고 있느냐가 엄청나게 오래 지나도 계속 장사를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장사의 원칙에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건프로님이 말씀하신 거는 개취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장님의 그 고집, 사장님의 취향 이거들을 밀고 나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아니면 차라리 손님들에게 그거를 설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계속 그 취향을 고집해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손님들에게 실제로 설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확연하게 표시가 나요. 실제로 어떤 설문까지 하냐면 요즘에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우리 매장을 어떻게 알고 왔을까라는 것까지 설문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 초밥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초밥을 팔았던 사장님이 스시도쿠의 손영래 대표님이에요. 실제로 스시도쿠에서는 예전에 그런 설문도 했었어요. 손님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 매장을 왔을까? 네이버를 보고 왔을까? 지인의 추천으로 왔을까? 지나가다가 들어왔을까? 이런까지 다 설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초밥 역시도 본인의 고집을 계속 밀고 나가지 않고 손님들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초밥을 밀어서 판 거죠. 그런데 아쉬운 건 이 손영래 대표님도 참다랑어 속살을 한 8년 동안 고집을 하셨습니다. 오래 하셨네. 엄청 오래 하셨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죠. 이제는 뭐 엄청 고수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고객이 몰라주는 그런 본인만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많이 차치하고 손님들이 좋아하고 손님들이 원하는 걸 팔려고 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훨씬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설문을 돌려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문 말고 고객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이 설문이라는 게 되게 어렵게 생각들 하시는데 사장님이 직접 매장에 있는 경우면 한마디씩 진짜 그냥 툭툭 던져서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이 대답한 결과가 그 뒤에 100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손님들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대화가 가능한 손님한테 한 번씩 툭툭 던져서 물어보시면 그 손님은 충분히 개인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다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사장님 혼자 머릿속으로 그냥 뇌피셜로 모든 걸 판단해버리는 사장님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죠, 저는. 아까 제가 개취로 장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취로 장사를 안 하려면은 손님들이 남긴 리뷰 같은 거 있죠. 엄청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손영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봤냐면 리뷰를 다 통합으로 모아서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다 구성을 잡아서 보신 거예요. 실제 그 가이드를 강의에서 줬었는지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는데 아마 그 가이드 툴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혜택 파일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한번 나중에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손님들이 남긴 후기를 보고 고친 게 엄청 많으시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그 모둠 초밥이나 이런 세트 메뉴에 사람들이 연어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연어를 많이 넣은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손님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어를 빼보기도 하고 또 넣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에서 계속 구성을 바꿔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스시도쿠 메뉴의 구성이 맞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시도쿠의 메뉴 구성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구성으로 세트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다 고객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보완해 나간 건데, 실제로 제가 오늘도 배달 관련된 강의를 하고 왔는데 배달 앱에 보면은 우리 매장에서 잘 나가는 메뉴 베스트 같은 거를 통계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메인 메뉴 잘 나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사이드 하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트로 팔잖아요. 엄청나게 잘 나갑니다. 근데 이걸 통계학적으로 배달 어플에서는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홀 매장을 하는 매장에서는 포스기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확인 안 하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세트 메뉴 구성이나 메뉴의 구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리뷰나 아니면 통계학적으로나 데이터로 좀 보시고 구성을 좀 짜보시면 훨씬 더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손님들한테 슬쩍슬쩍 물어보고 어떤 그런 니즈를 찾아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손님들한테 말하는 사장님들은 많거든요. 계산할 때 뭐 맛있게 드셨어요? 뭐 이렇게 다들 그냥 의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맛있게 드셨냐고 물어볼 때 맛없다고 하는 손님은 거의 없잖아요. 그냥 그거는 의뢰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 매장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손님들이 원하는 걸 내가 만들었을 때 이게 가치가 되거든요. 근데 그 가치라는 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손님들이 정하는 거지. 프라이싱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헤르만 지몬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의 가장 어떤 중요한 대목이 그겁니다. 가치는 파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그걸 사는 사람이 정하는 거다.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내가 참다랑어 속살을 아무리 내가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해도 손님들이 느끼는 가치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게 저는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계속 장사에 통용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나는 우리 매장에서 무언가를 바꿀 때 손님들이 원하는 니즈로 바꿔본 적이 있나? 아니면 내 혼자 내피셜로 계속 바꾸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했을 때 손님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그냥 가정법으로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진 않나? 라는 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도 떡볶이를 엄청 비싸게 판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떡볶이가 2만 원이 넘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비싼 떡볶이인데,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손님들이 떡볶이 국물을 떠먹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술 먹으면서.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안주로 프리미엄하게 떡볶이로 만든 기억이 있어요. 떡볶이 안에는 다양한 토핑들이 많이 들어가죠. 어묵도 들어가고 튀김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고기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 떡볶이가 완성이 됐는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원래는 7,000원짜리 떡볶이가 있었는데 야, 이 떡볶이 국물 너무 맛있다, 이거 소주 먹을 때 국물 떠먹고 싶더라, 소주 한 잔 먹고 이거 국물 한번 떠먹으면 약간 후시딘 바르는 느낌이야, 약간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떡볶이를 프리미엄으로 만들어서 국물을 계속 무한 리필해줬어요. 국물은 계속 만들 수 있거든요. 분말 스프를 썼기 때문에. 떡볶이 분말 스프가 있거든요. 엄청 인기 메뉴가 됐죠. 그런 니즈를 계속 우리가 살피고 거기에 맞춰서 바꿔나가는 방향을 계속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보니 결국 내 가게지만 내 가게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가 메시지네요. 그래서 그 손영래 대표님이 장관에서 강의하실 때도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생각했던 가치가 손님에게는 끝까지 잘 전달이 되지 않더라.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가치가 손님한테 그게 100% 전달이 되지 않을 때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약간 이런 내용의 그 긴 강의가 있거든요. 그걸 들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매장을 좀 변해 나가고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갈지 아마 좀 중심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니즈 파악을 하는 방법도 그런 강의에서 좀 배우셔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100년이 지나도 사실 장사에 통용되는 게 이 가치라는 키워드거든요. 근데 이 가치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손님이 느낄 수 있는 가치, 그러니까 손님의 니즈를 내가 생각해서 만드는 가치, 그게 직접 손님들이 원하는 니즈가 어떤 건지 파악한 다음에 만드는 가치가 진짜로 제대로 된 가치니까 그 가치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셔서 매장 운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프로였습니다.